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극과 남극은 인간이 100% 탐험하지 못한 지구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설치류 중 하나인 거대한 비버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설치류가 실제로 강력한 포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것은 주로 작은 연못 식물을 식사로 즐겼는데 거대한 비버는 길이가 1.8m이고 무게가 약 220kg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흑곰의 크기랑 비슷하죠.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두개골에서 튀어나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앞니였습니다. 연구진은 2019년 유콘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뼈와 이빨을 1만 년에서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구했습니다. 불행히도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비버는 기후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약 1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조금 슬픈 일이지만 아마도 그들은 나무를 씹는 습관을 계속하는 작은 비버종에 의해 단순히 경쟁에서 밀렸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울라엘라코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며 1993년 3월에 6,700m 정상에서 세 개의 잉카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잉카족은 1400년에서 1533년 사이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습니다. 발견된 세 가지 잉카 중 가장 매혹적인 잉카는 라 돈셀라라는 10대 소녀의 잉카이며 5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죠. 이 지역의 추운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잉카미라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잉카 문화 전문가에 따르면 그들은 아마도 의식으로 인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잘 보존된 소녀의 머리카락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에 대한 더 특이한 사실이 필요하다면 다음을 보십시오. 최근 대륙에서 두 개의 큰 수중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호수는 남극 빙상 아래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호수가 계속 채워지고 비워져 빙상이 움직이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수천 년 전 아틀란티스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신화 속 도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죠. 아틀란티스가 항상 우리 코 밑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도시는 남극 대륙 아래에 얼어붙은 채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백만 년 전의 남극 대륙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513년 터키의 제독 피리레이스는 남극 대륙이 발견되기 수백 년 전인 1820년에 남극 대륙의 해안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찰스 헵굿은 1958년 그의 저서 지구의 지각 이동에서 아틀란티스라는 도시가 수많은 얼음층 아래에 묻혀 있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4만 6천 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시 살아난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선충종에 속하는 이 작은 생물은 놀랍게도 짧은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벌레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불리는 휴면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신진대사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한 선충은 영구 동토층에서 약 40m 깊이의 북극 토양의 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벌레가 깨어났을 때 즉시 번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충은 극도로 추운 조건에서도 오랜 기간 잠을 잘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항상 과학자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일부 선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이 건조한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개체는 40년 동안 건조된 상태로 되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쿰부 빙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구간은 에베레스트 기지와 캠프힐 아래 사이 해발 5,270m에서 5,943m에 있습니다. 쿰부 아이스폴은 총 너비가 800m입니다. 앞서 얘기한 산악인 조지 말로리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이 구간을 끔찍하게 가파르다고 묘사했습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이 크레바스를 통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논사타나 갑자기 무너지는 구간도 자주 있습니다. 쿰부 빙하는 쿰부 빙하의 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녹는 얼음이 끊임없이 그 위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여기에 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라, 오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얼음 속에서 그를 발견했고
그 남자가 약 5,000년 전 알프스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의 유해를 발견한 지 이제 약 30년이 지났죠.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태양, 추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연구원들이 왼쪽 어깨에 여러 상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살해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치가 발견된 후 그는 즉시 얼음 미라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오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탈리아 볼차노에 있는 남부 티롤 고고학 박물관에서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련 창시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중심부의 붉은 광장에 위치한 무덤 안에 영묘에 누워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미라가 된 마지막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시신을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방부 처리가 사용되어 왔지만 레닌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1924년에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방부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안장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은 것은 소련 창시자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실험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레닌의 몸무게, 피부색, 체형, 유연성 등 레닌의 신체적 형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신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묘에서 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2020년 영구 동토층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가진 고대 강아지의 발견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보존된 이 강아지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털북숭이 코뿔소 중 한 조각. 과학자들은 미라가 된 괴를 부검했고 뱃속에 노란 털이 있는 소화되지 않은 피부 조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털 코뿔소는 약 14,000년 동안 멸종되었으며 이는 강아지의 사망 추정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것인지 야생 늑대의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죠. 만약 애완동물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고대인들과 함께 살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매머드 화석을 수없이 발굴했지만 북극해의 랴코브스키 제도에서 발견된 이 발견은 여전히 피가 흐르는 털북숭이 매머드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이 발견을 한 세미온 그리고리브라는 러시아 과학자는 매머드가 여전히 혈액과 근육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따라서 이 발견은 매우 중요했고 동물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매머드의 유해는 복제에도 사용됩니다. 과학자들은 혈액과 근육 조직의 DNA를 기반으로 살아있는 매머드를 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하체, 아래턱 및 혀는 얼음 속에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액이 잘 보존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털북숭이 매머드를 복원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리처드 E. 버드는 북극에서 항공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발견으로 유명해진 미국 제도기자 탐험가입니다. 그의 일기에서 그는 남극 대륙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설명했으며 자신이 중공지구를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그가 사망한 지 1년 후 나사가 설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남극 대륙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링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소름 끼치고 신비한 생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단지 주장일 뿐이지만 이 무서운 생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이 남극 대륙 근처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며 인어와 같은 꼬리와 육지를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다고 하죠. 일본 연구선은 이 신비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처음 보고했습니다. 한 연구선은 사진과 비디오로 목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현재 풀려고 하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거대한 늑대 머리이죠. 이 머리는 약 4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벨 에피모프라는 현지 사람에 의해 북극권 상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러시아 과학자 알베르트 프로토포포프는 머리가 얼음에 의해 잘려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조직은 도끼나 날카로운 칼의 자국과 유사한 상처를 보여주며 이는 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절단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 당시 그 지역에 인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원들은 원래 발견 장소 근처에서 늑대의 몸의 다른 부분을 찾기 위해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늑대의 머리는 이빨이 드러나고 뇌가 온전하며
현대 시베리아 회색 늑대의 평균 머리 길이보다 큽니다. 두개골의 어떤 부분도 현대 늑대의 두개골보다 더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불행히도 에베레스트 산은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실종된 수많은 등반가들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높은 곳에서는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1952년의 수수께끼의 러시아 원정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파벨 다트시놀리안 박사가 이끄는 자체팀을 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52년 러시아 원정대는 티베트로 가서 등반을 시작한 팀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러시아 원정대는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을 산 정상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소련이 그들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불쌍한 북극여우가 느슨한 빙산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선에 탄 사람들이 여우를 발견하고 돕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빙산에 더 가까이 다가가 여우를 보트의 안전한 장소에 두었습니다. 물론 빠른 여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은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가 실험되고 연구되는 장소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 이러한 바이러스는 인간을 좀비로 만들죠.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시설의 실험실에서 어떤 작업자가 천연두라고 적힌 냉동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문제의 직원은 냉동고를 청소하던 중 그것을 발견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천연두는 치명적인 질병이며 다행스럽게도 1980년에 전 세계적으로 근절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지만 매우 조심해야 했죠. 연구원에 따르면 작업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다시 세상에 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암컷 뿔 종달새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는 시베리아 북동부의 얼음 동굴 땅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체는 한때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생태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야기는 벨라야 고라 마을 근처에 터널을 파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상하 화석 사냥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새를 우연히 발견하였지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그들은 이 새가 45,000년 전의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종달새는 북반구의 2개의 아종의 형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종인 뿔 종달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베리아 표본은 잠재적으로 현대 조류종의 직접적인 조상일 수 있죠. 이 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가 서로 다른 생태계로 나뉘는 기후변화기에 일어났습니다. 도전과 다른 동물의 멸종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일부 연구원들은 남극 대륙의 오래된 오두막을 복원하던 중 매우 희귀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약 100년 전의 탐험가들이 있었죠. 그들은 1917년 어니스트 셰글턴이 이끄는 원정대인 로스시 파티가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 총 22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룹이 구조되었을 때 사진은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드물다고 하며 사진이 수년 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한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탐험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진의 발견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로스라고 불리는 남극 대륙의 화산섬과 빅 레이저백이라고 불리는 작은 섬을 찍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로스트 해머 스프링의 기상 조건은 화성의 날씨와 비교할 수 있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로스트 해머 스프링이 캐나다 북극의 누나부트 영토에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생존을 위해 메탄, 황화물, 황산염 및 일산화탄소를 먹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단순한 무기화합물도 화성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대륙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폭로 중 하나로 셰글턴 산맥 근처의 위성사진에서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대피라미드와 같은 사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남극 피라미드의 발견은 엄청난 수의 이론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외계인이나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인간 문명이 남겼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마 이 피라미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2008년 알래스카 국경에서 멀지 않은 헝커 크릭에서 사금 채취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7만 5천 년에서 12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빙하기의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뼈들 가운데서 그들은 멸종된 낙타종에 속하는 대퇴고를 발견했죠.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매우 옛날에 진화한 이 고대 낙타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낙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대 낙타의 조상은 약 700만 년 전에 한때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했던 베링기아 육교를 건넜습니다. 북극 지역의 빙하기 낙타들은 약 10만 년 전에 따뜻한 시기에 북쪽으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약 1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낙타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온두라스까지 가는 반면 소수의 모험심 많은 낙타는 북쪽의 알래스카와 유콘으로 향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바다의 바닥, 즉 기록된 가장 깊은 부분인 챌린저 딥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아웃도어 장비에 사용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8,442m의 고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가장 높은 지점이지만 어떻게 이 고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바람에 휩쓸려 매년 산을 오르는 등산객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극 대륙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발견은 매우 기괴합니다. 2014년 연구원들이 세계의 고대 두개골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두개골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두개골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이론은 이 두개골이 외계인에 속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에서는 일부 고대 문명이 두개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이상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화 아이스 에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머드, 검치호랑이, 나무늘보 및 기타 많은 동물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아이스 에이지에 나오는 늑대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캐나다에서 실제 빙하기 늑대 강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동물이 약 5만 7천 년 동안 캐나다 북부의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늑대를 의미하는 주르입니다. 이 늑대미라는 실제로 빙하기 동안 살았던 송곳니가 있는 동물을 그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동물은 겨우 7주 된 암컷이었고 러시아, 시베리아, 알래스카 늑대의 고대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늑대종은 우리 모든 현대 늑대의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1999년 6,752m 높이의 성층 화산 유야이 야코산에서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은 세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층 화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칠레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이 발견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의 폐와 심장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거의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소녀의 옷차림도 온전했습니다. 연구가들은 그들이 500여 년 전에 안데스 산맥에서 의식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인 잉카족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다음 3명은 얼음산 정상에 남겨졌고 이 얼음 온도는 그들을 자연적으로 보존했습니다. 3명 중 가장 유명한 소녀는 처녀라고도 알려진 라 돈첼라입니다. 그녀가 가장 인기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미라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979년 알래스카의 황무지에서 금광 광부들이 채굴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진흙을 수압 채굴 호스로 녹이는 동안 36,000년 된 들소가 나타났습니다. 들소 프리스커스라는 이름의 진짜 빙하기 들소의 발견은 고생물학자 데일 거스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이 얼어붙은 땅에 갇혀 있었고 거대한 얼음 능선이 발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들소는 땅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스리는 빨리 파내지 않으면 해동되어 썩어버릴 것을 걱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한 후 즉시 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소의 시체 전체가 진흙탕에서 풀려날 때까지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씻어보니 뼈 조각, 머리카락, 곤충, 나무, 식물의 잔해가 드러났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들소의 푸른색이었습니다. 푸른 색조는 동물 조직의 인이 땅속의 철과 반응하여 형성된 비비아나이트라는 광물 코팅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비비아나이트가 공기와 접촉하면 아름다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빙하기 들소는 블루베이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북극곰은 북극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기 땅콩이라는 북극곰이 있습니다. 카린 제네스트라는 여성을 반겨주기 위해 계속 돌아오는 북극곰이죠. 그녀는 북극곰이 어미에게 버림받고 아직 작은 새끼였을 때 구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극곰은 영화 제작자인 카린과 친구가 되었죠. 영상은 사랑스러운 땅콩이 드론을 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인 시베리아에서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영구 동토층 30m 깊이에 묻힌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바이러스는 다시 살아났고 약 3만 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피토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길이가 약 1.5 마이크로미터인 거대 바이러스 부류에 속합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세포 유기체의 일종인 아메바에 관심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약간 위험한 것임을 발견했죠. 이것은 결국 얼음이 녹으면 인간에게 해로운 무언가가 잠재적으로 서식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치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치는 세계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고대 문명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적인 베이스 211 남극 대륙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일부 기사에서 이 기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기사는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지는 노이슈바 벨란트의 밀히 호프만 봉우리에 있는 얼음이 없는 작은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풀밭과 온천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전쟁이 끝난 후 그것으로 도망쳤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지가 단지 엄폐물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기지가 외계인이나 UFO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지에서는 공룡, 공중에서는 익룡과 함께 존재했던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지상과 공중에서 공룡보다 먼저 멸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칠레 남부의 빙하가 녹고 있는 곳에는 선사시대 해양 파충류의 거의 완전한 골격 수십 개가 있는데 그리스어 이름 때문에 물고기 공룡이라고 불립니다. 이 거대하고 빠른 바다 생물은 약 2억 4,500만 년에서 9천만 년 전의 공룡시대에 헤엄쳤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유해를 심해 퇴적물에 보존한 재앙적인 이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이 화석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칠레의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에 있는 틴달 빙하 근처에 있는 이 놀라운 지역에서는 4종의 어룡 표본 4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표본은 약 1억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인 백악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해양 파충류는 어뢰 모양의 몸체, 수직 지느러미,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의 돌고래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가장 큰 골격은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이 물고기 공룡은 해안 근처의 수중 협곡에서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곳에서 오징어와 같은 생물과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남극 대륙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글을 쓴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지형학자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빙벽을 넘은 항해사, 남극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는 남극권 주변의 바다를 탐험하기로 결정하고 빙벽을 넘어 다른 문명을 만난 연구원을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습니까? 조지 말로리는 모든 산악인과 역사 애호가에게 친숙한 이름이며 에베레스트 산을 향한 3번의 원정에서 위험한 산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유명합니다. 해발 8,000m에 서본 최초의 모험가 말로리와 앤드류와 함께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4년 동료인 노엘 오델은 정상 부근에서 2사람을 보았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이 조지 말로리가 살아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입니다.
1975년으로 돌아가 중국 등반가 왕웅바오는 해발 8,155m에서 얼어붙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조지 말로리 자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와 함께 선글라스 하나와 산소통의 세부 사항이 발견되어 그가 장비를 사용했고 실제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글레이시어 걸은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의 별명입니다. 놀랄 수도 있지만 이 비행기는 50년 이상 그린란드 빙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1942년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 빙상에 비상 착륙한 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들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약 5개의 다른 전투기와 함께 거대한 눈 아래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82m의 얼음이 비행기 위에 얹혔습니다. 50년 후 전투기가 마침내 수면에 올랐을 때 빙하소녀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아주 오래전 인간이 등장하기 전 고대 동물들은 유콘으로 놀라운 여행을 떠나 이 땅을 거대한 생물의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낙타, 나무늘보, 사자, 하이에나 등이 이 거대 동물 원더랜드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몸은 부패하여 얼어붙은 땅과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고대 빙하기의 육교인 베링기아를 통해 북아메리카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고대 하이에나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올드 크로우 지역에서 5만 개 이상의 빙하기 동물의 뼈 유적에도 불구하고 특정 하이에나의 뼈 또는 이빨이 2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하이에나의 조상은 현대의 하이에나와 비슷했을 것이며 빠르고 달릴 수 있는 길고 강력한 다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500만 년 전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진화했으며 그들의 유해는 몽골에서 캔자스, 멕시코, 그리고 현재 유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대 하이에나들의 이빨 화석 몇 개에 대한 증거는 현재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자연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이빨이 약 85만 년에서 140만 년 전 사이에 북극 지역을 배회했던 하이에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2년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에서 본 후 남극 대륙에서 외계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얼음 속에서 이상한 타원형 형상이 촬영되었으며 구조는 일종의 화합물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남극 대륙 한가운데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이 티길로프는 200년 된 승려로 완벽한 연꽃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시간이 멈춘 채 발견되었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승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오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불교도들이 그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깊은 명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의 시신이 어떻게 그토록 잘 보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1927년 스님은 사람들에게 30년 후에 다시 만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가 연꽃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괴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스님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2,000년 이상 된 망아지가 얼음 속에 보존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 망아지의 핏줄에는 액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지금까지 발견된 액체 혈액 표본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망아지는 레나 말종에 속하며 동시베리아의 인상적인 바타가이카 분화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망아지가 죽었을 때 태어난 지 1, 2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구 동토층의 차가운 포옹은 망아지의 피부, 털,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매우 정밀하게 보존함으로써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망아지의 방광에는 잘 보존된 소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망아지에서 온전한 세포와 고품질 DNA를 추출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왔으며 잠재적으로 망아지를 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여우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다뉴브 강이라는 지역에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우는 얼음 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 주위를 정육면체로 자르기 위해 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우는 강에 빠져줄 수도 있고 낮은 수온을 견딜 수 없어 익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얼어붙었을 때 여우도 같이 얼었겠죠.
프란츠는 여우를 그의 호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 동물을 전시했습니다. 다뉴브 강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위험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날에는 더욱 위험하죠. 따라서 여우가 얼음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며 동물이 얼어붙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브래드 웹스터라는 남자는 얼음에서 2마리 무스를 발견하기도 했죠. 수세기 동안 얼음 밑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을 보고 싶습니까? 몬스티릴롭시스 플랜프론스 괴물을 만나보십시오. 이 짐승은 매니토바 대학교의 학생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이 새로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괴물은 8개의 브러쉬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투명한 몸으로 물속에서 노를 젓습니다. 꽤 기괴하지 않습니까? 남극 대륙은 다른 곳에서 매우 외딴 곳입니다. 연구가들에 따르면 복잡한 터널망이 얼음 속에 깎여 있다고 합니다. 남극의 아문센 스코키즈는 1956년에 수백 명의 연구원과 직원을 수용하는 연구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터널을 발견했을 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탐사했습니다. 그러나 영하 51도의 기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일부는 이 터널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UFO 및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의 레인보우 밸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유니콘과 무지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반대죠. 레인보우 밸리는 실제로 산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 능선 아래에 있으며 정확히 8,000m 높이입니다. 이 지점에는 수십 명의 얼어붙은 등반가가 있죠. 땅에는 텐트, 산소통 및 기타 모든 종류의 물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레인보우 밸리가 비극의 핫스팟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희박하고 바람이 강하며 길이 좁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 모두 이 길로 밀려납니다. 시베리아는 극저온으로 인해 100%는 탐구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곳을 독특한 곳으로 만드는 이유죠. 최근 연구원들은 스키타이 왕자의 유해가 들어있는 얼어붙은 고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묻힌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죠. 기념비는 약 3,000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무덤을 망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만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스키타이인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한때 가장 용감한 유목민 전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까지 살았고 시베리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왕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보물과 함께 그들을 묻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거대한 매장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에바 비시니에르스카는 세계 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를 위해 훈련하던 중 격렬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그녀는 번개, 탄소 결핍, 극도로 낮은 기온, 우박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아마 어떻게 인간이 이 모든 것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녀의 빠른 반응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폭풍은 그녀를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고도까지 빨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전보 제트기의 비행 높이에서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녀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녀의 심장과 모든 신체 기능이 느려졌습니다. 그녀가 공중에서 깨어났을 때는 1시간 후였고 그녀는 패러글라이딩 덕분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의 생존 확률을 복권 10장에 당첨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닌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생물은 남극 대륙의 얼음물에 산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모두 흰색이고 뒷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닌겐의 기원은 일본에서 왔으며 이 생물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일본 어선과 연구선에서 나왔습니다. 북극과 남극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